자,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자, 어제, 첫 토론회가 열렸죠? 밤에. 예, 첫 TV 토론 열렸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다 못 보고, 예. 새벽에 다시 보기까지 해서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토론회였어요. 우선 SBS는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라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겠는가. 근데 형식이 돋보였어요. 스탠딩. 그것도 치면 그 많은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공방을 할 때 뒤죽박죽돼서 정신이 없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토론의 형식을 잘 정했다. 그 점에 있어서 일단 박수를 보내고. 자, 내용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쏟아졌죠?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라는 그 말 취소할 거냐라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 구도에서는 이 문장이 많이 거론될 것 같아요. 예. 자, 각 후보들이 서로 각을 세웠으니까요. 그때 각을 세웠던 대표적인 주고받은 대화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관련해서 계속 사드와 안보 쪽 이야기 말씀드리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드 입장 공략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표 얻기 위해서 정략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대응이 바뀌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답했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후보도 요 지점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각을 세웠고요. 또 다른 분들 이게 소개 계속 해주세요. 각각 후보들이 어떤 대표적인 대립각에 섰었는지. 예,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가장 대립각 크게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폐연대 논쟁했습니다. 안 후보가 저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했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적폐라고 했다. 이렇게 따지자요. 문 후보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적폐 세력은 박근혜 정부이고 거기에 함께했던 구여권 정당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공방이 어제 또 두 후보 간에는 뜨거웠습니다. 예, 길게 왔죠. 예.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도 서로 이제 보수의 적자를 넣고 또 강하게 부딪혔어요, 사실. 예. 그렇죠. 서로를 강남 좌파, 극우, 수구 이렇게 부르면서 보수 적자 경쟁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 바로 세우자 이 공약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 뒤집었다. 강남 좌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처럼 재벌 대기업 대변하고 그런 정책으로는 앞으로 보수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수구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심상정, 대결구도가 너무 많네요. 다 소개하려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소개할 만큼 각각의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어요. 누군 누굴 봐주고 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대립각이 비교적 선명하게 잘 섰던 어제 토론이었어요.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도 또 합을 주고받았죠. 네, 여기서는 세탁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 세탁기에 넣고 1년만 확 돌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자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도 세탁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네. 그러자 홍 후보가 다시 자신은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다시 들어갈 일 없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나타나서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고장난 세탁기 아니었냐 이렇게 다시 물었고요. 그러다 또 홍 후보는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였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세탁기로 시작해가지고 그럼 세탁기 정체가 모르겠어요. 뭔지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은 이상한 공방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재밌는 공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대선 후보 토론은 대선 전국 막판에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 토론으로 지지율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어느 나라나. 이미 후보를 대부분 정한 상태에서 봐서 지지율 변화는 뭐 1%, 2% 뭐 많아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근데 워낙 이번에는 급하게 진행된 대선이라서 아직 각 후보가 자기 지지자들의 결속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상태에서 대선 후보가 토론회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토론회는 지지율을 확 끌어들이지는 못해도 자기 지지자 아직 완전히 결속하지 못한 자기 지지자 결속을 떨어뜨리는 토론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 못 올라가도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 네. 예. 왜냐하면 대선 후보 토론이 대선 후보 다 정한 다음에 보통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긴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 어제 토론회의 가장 수혜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보기에 유승민 후보를 발견한 진도층이 있었을 것이다. 예. 토론을 전반적으로 잘했다가 다만 그게 이제 사표 심리를 유승민 후보가 지금 사표 심리에 안 될 거 아닌가. 후보는 괜찮은데 여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 사표 심리를 뛰어넘을 정도가 되겠느냐. 유승민 후보에게 남긴 과제겠죠. 예. 적어도 아까운 보수 후보다 이런 이미지는 충분히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회 몇 번 거치고 나면. 나머지 후보들은 최소 자기 지지층에게 각자 기본 어필은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토론에 오갔던 여러 가지 이제 말들 가지고 우리 후보가 더 논리적으로 앞섰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논리적으로 이기는 건 생각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족하고 얘기할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돼가지고 졌다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절대.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아무리 또 상대방이 또 올바른 말을 한다고 우리가 지나요? 하물며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갈리는 상황에서 그런 말에 쉽게 설득이 안 됩니다. 옳은 말을 해도.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는 특히 지지 후보에 대한 이제 충성도가 약하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걸 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좀 그렇단 말로 넌버블 영어로 말이 아니다. 넌버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비언어적. 예. 그러니까 뭐 외모나 뭐 자세, 뭐 시선, 말투, 뭐 제스처 이런 거 영향을 받아요. TV 매체는 특히나 감성 매체라서 훨씬 우리가 일상 중에서도 저 사람 말을 믿을까 말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그 사람이 청산유수로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도 그 사람의 눈빛이 어땠다느니, 말하는 걸 보니 오히려 더듬거려서 또 신뢰가 갔다느니, 손 제스처가 어떻다니,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 이런 게 훨씬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실제. 여러 연구 결과도. 그래서 말이야 누가 못해.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다음 토론회에서 이 비언어적 요인을 가장 가다듬고 다시 두 번째 토론회에 임해야 할 것 같은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주고받은 말들 속에 그 관점에서 좀 어제 자기 지지층에 어필이 좀 부족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좀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비언어적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던 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선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또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그런 평가하잖아요. 누구의 말이 옳다, 뭐 토론이 좋다. 기자들 말 들을 필요 없고요. 토론 내용으로 이겼다로 승부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거 가지고 부부들, 친구들도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눈을 맞췄어, 안 맞췄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발을 떨어. 뭐 표정이 왜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네. 이런 게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이. 더 얘기하면 또 한계가 있겠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이 돋보였어요. 스탠딩. 그것도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공방을 할 때 뒤죽박죽돼서 정신이 없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토론의 형식을 잘 정했다. 그 점에 있어서 일단 박수를 보내고. 자, 내용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쏟아졌죠?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라는 그 말 취소할 거냐라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드 입장 공략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표 얻기 위해서 정략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대응이 바뀌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답했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후보도 요 지점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각을 세웠고요. 또 다른 분들 이게 소개 계속 해주세요. 각각 후보들이 어떤 대표적인 대립각에 섰었는지. 예, 그리고 문재인 안철민주당 후보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북한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 구도에서는 이 문장이 많이 거론될 것 같아요. 예. 자, 각 후보들이 서로 각을 세웠으니까요. 그때 각을 세웠던 대표적인 주고받은 대화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네, 관련해서 계속 사드와 안보 쪽 이야기 말씀드리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같은 혈수 후보 가장 대립각 크게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폐연대 논쟁했습니다. 안 후보가 저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했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적폐라고 했다. 이렇게 따지자요. 문 후보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적폐 세력은 박근혜 정부이고 거기에 함께했던 구여권 정당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공방이 어제 또 두 후보 간에는 뜨거웠습니다. 길게 왔죠. 예. 그리고 홍준표. 자,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짚어보려 하고. 자, 어제, 첫 토론회가 열렸죠? 밤에. 예, 첫 TV 토론 열렸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다 못 보고, 새벽에 다시 보기까지 해서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토론회였어요. 우선 SBS는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라,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겠는가.